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먼저 북한 군사 정찰 위성 얘기입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따르면 실패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앞서 북한이 오늘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하겠다 예고까지 했잖아요. 지금 언제 어디서 발사했는 건지 분석이 된 겁니까? 예, 합동참모본부는요.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로 밝혀졌고요. 발사체 한 발은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발사체의 정확한 재원 등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지난 5월이죠. 만리경 1호 발사 실패 이후에 재발사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는데 예상 경로도 미리 알려왔었잖아요. 예상 경로대로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앞서 북한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를 미리 통보했고요. 예. 예상 경로도 함께 통보를 했는데요. 북한 남서측 서해 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해당 경로에 1단, 2단 추진체 등이 떨어질 것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경로는 지난번 만리경 1호 때와 예측 경로가 같았습니다. 자, 예고한 발사일 첫날에 바로 쐈습니다. 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지난번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5년이나 10년 단위의 기념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실패 이후에 절치부심하면서 이 기념일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노린 측면이 있고요. 중요 기념일 전에 업적을 띄우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YTN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르면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오후 1시에 방류를 시작할 것이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오염수 희석 작업 마무리됐죠? 예, 도쿄전력은 22일에 오염수의 최초 방류에 앞서서요. 네. 오염수가 희석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로 보냈고요. 바닷물 1,200톤을 혼합을 해서 대형 수조에 담는 작업도 마쳤는데요.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리터당 1,500 베크렐 이하로 확인이 되고요. 기상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오염수 방류는 오늘 오후 1시에 개시될 전망입니다. 자, 방류 이후에 삼중수소 농도도 체크하는 겁니까? 예,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네. 방류 직후에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요. 이르면 27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중수소 농도 측정 공개. 그러니까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9월 1일 전에 발표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서 알리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그런 전 세계적인 비판의 여론도 우려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저인망업이 재개되는 9월 1일 전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본 언론 역시 오염수 방류 소식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일부 언론사가 기시다 총리 또 그리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3일에요. 방류일은 가까워졌는데 설명과 설득은 부족하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비판의 네. 목소리를 냈습니다. 8년 전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배출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마이니치 신문은 오염수 해양 방출 성의가 부족한 무책임한 정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관계자의 이해가 없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성의 있는 대응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일본 내에서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자, 어제 우리 국회 외통위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여야가 지금 거세게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견차가 큰 겁니까? 예,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를 찬성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방류를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철저히 검증을 했기 때문에 국민 불안을 그만 조장해야 된다. 중단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오염수 방류 괴담.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선동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전국이 괴담 정치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양측 주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네.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것을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극렬 반대를 했던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네. 사정 변경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 반대 의견을 네. 본인들도 견지했던 의견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국민들의 불안감과 여론을 봤을 때는 그것도 맞지 않는 해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쟁으로 이어지면 피해를 보는 게 국민들 즉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산업자들 피해를 보호하기 예.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피해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이것이 환경 안보 내지는 식탁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류 이전부터 수산업 피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당 의원들이 뭐 수산시장에 가서 수돗물도 마시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 방류가 되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다면 소비가 좀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 대책은 있습니까? 23일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네. 소비자 시민 모임이 2021년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진행한 수산물 안전인식 조사 결과에 10명 중에 9명 91.2%가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부는 방류 후 3개월을 소비 위축이 극심한 기간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대응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인 21일부터는 전국 위판장 22곳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전에 방사능 신속 검사를 하고 있고요. 10월부터는 신속 검사를 위판장 4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예, 국민의힘의 우리 바다 지키기 TF는요 긴급회의를 열어서 정부 측 보고를 받고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계획 등을 점검했고요. 네. 무엇보다 야당의 가짜 뉴스로 우리 수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요. 민주당은 어제 저녁 국회에서 지도부와 소속 의원, 보좌진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요. 토요일에는 광화문 집회를 열면서 100시간 비상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관련해서 3부의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 얘기입니다. 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고 또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대표 소환 통보를 했네요.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건데요. 앞서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그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많아요.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있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도 있었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여러 가지 어떤 범죄로 검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다 뭐 소환이나 네. 이런 것들이 끝났을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소환과 뭐 법원 출석이나 검찰 출석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쟁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제3자 뇌물죄는 이제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요건이 더 하나가 추가가 돼서 네. 상당히 입증하기가 쉬운 범죄는 아닌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이제 북한에다가 전송을 이제 대신 대납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북 사업 관련된 특혜를 얻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제 재판은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가 돼 있는지 이게 지금 핵심 쟁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게 부메랑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해
의원에 오다가요. 지난 6월에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면서 일부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네. 또 당시에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진술 번복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앞선 네 번째 출석 때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장 가겠다, 내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오지 마라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뭔가 신경전 같기도 해요. 예, 지금 뭐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 전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상당한 이제 신경전이 오가는데요. 민주당은 언론 플레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검찰은 조사 일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러면서 입장을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두고 9월 영장 청구 소리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나 이 정도 상황이라면 9월 달 정기국회 때 영장 청구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검찰 출석에 앞서서 네. 이제 그 영장을 치려면은 비회기에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했었죠. 예, 이제 검찰은 백현동 사건하고요 이 쌍방울 네. 사건을 좀 합쳐서 음흠. 해서 영장을 지금 9월 정도에 치겠다는 것이 중론인데 네.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최근에 묻지마 폭행 또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칼을 빼든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 좀 해볼까요? 예, 경찰력 거점 배치 등 치안력 강화와 네. 이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등 사법적 조치, 그리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과 사법입원제 도입, 피해자 지원 및 민관 협업 체계 확충이라는 이런 네.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최근에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경찰 재편 관련해서 의무경찰이라고 그러죠. 의무경찰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거네요. 예, 한덕수 총리는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서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고요.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 경찰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경이 이제 군 입대 대신에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군 복무 전환 복무 차원에서 했던 건데 2017년부터 폐지가 돼서 올해 4월에 의경의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완전하게 폐지가 됐는데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다시 재추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도라는 것이 좀 졸속적으로 예.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요. 이 의경 폐지라는 것이 사실은 군 인력의 네.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이루어진 없이 겁니다. 한 어쩔 거죠. 수 없이 예. 이루어진 것인데 다시 또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서 의경을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강력범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경찰들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의경을 가지고서 오히려 대처가 가능하겠는가? 네.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범죄 예방 차원의 장갑차하고 특공대를 투입도 하기도 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평이 더 많습니다. 의경도 재추진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 총리는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서요. 기존의 병력 자원을 범위 내에서 우리 인력을 배분을 효율화하자는 방안을 검토하자라는 취지를 밝혔고요. 네. 또 윤 청장은 최근 일련의 범죄, 테러, 사회적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의경 제도가 뭐 다시 또 부활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사건 어제 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네요. 예, 신림동 등산로 살인의 가해자 최윤종의 네. 신상 공개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고요. 폭행 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1993년생 30살의 남성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자, 이 피의자 최윤종 같은 경우는 우리 이른바 머그샷이라 그러죠. 이제 직전에 범죄자 얼굴 찍는 사진 머그샷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신상공개위원회는 최윤종의 네. 머그샷,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도 공개를 한 건데요. 이는 최 씨가 전날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앞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각각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과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왜 자기 맘대로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냐 이랬는데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머그샷이라든지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피해자 동의를 얻어야지만 공개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개정 법률은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거 그걸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긴 한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진이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껏 거의 동의한 사람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최윤종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동의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머그샷이 지금 공개된 사진이고 상황이고 이게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며칠 최근에 찍은 거하고 옛날에 찍은 거하고 최신 사진을 네. 이제 공개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또 최윤종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나 뭐 살해 의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부검이 결과에 따르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이렇게 소견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윤종의 주장 자체가 네. 뭐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피해자 사망과 함께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간 살인 및 치사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적용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은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 요즘도 정바세 그러니까 정당 바로 세우기 활동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정당 바로 세우기가요. 최근에 이제 시국 강연 토론회를 네. 진행하면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춘천에서 저희가 이제 강연회를 열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 활동 계속합니까? 예, 뭐 저희는 계속 국민들께서 정당을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열망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예. 열망이 식지 않는 한은 계속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